당뇨 있으시죠?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66세 남자입니다.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여러분이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당뇨요? 저 괜찮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리더니 말씀하셨어요. 공복 혈당이 148이에요. 당화 혈색소도 7.2%. 이미 당뇨병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당뇨? 그거 다리 절단하는 거 아닌가? 실명하는 거 아닌가? 투석하는 거 아닌가? 집에 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당뇨 합병증 검색하지 말 걸 그랬어요. 무서운 사진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왜 당뇨에 걸렸지?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매일 뭐 했는지 아십니까?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시원한 맥주 한 캔 까고 치킨 시켜 먹고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운동? 리모컨 누르는 게 운동이었죠. 아내가 당신 요즘 배 너무 나왔어. 병원 가봐 했는데 나는 괜찮아. 남자가 나이 들면 다 그래 했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원 다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저씨, 60대 남자 3명 중 1명이 당뇨예요. 잠깐, 뭐라고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당뇨 발병률이 35.5%입니다. 거의 3명 중 1명 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2명은 뭐가 달라서 안 걸렸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빙긋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리 예방했죠. 아저씨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요? 당화혈색소 5.8%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100 이하로 유지하고 있고 약도 3개에서 1개로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3가지만 바꿨을 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뇨병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당뇨 발병률은 남성이 13.3%, 여성이 7.8%인데 60대만 되면 남성은 35.5%로 확 뛰어오르죠. 더 무서운 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당뇨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당뇨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인지율도 낮고 치료율도 낮고 그러다가 30대, 40대의 합병증으로 병원에 오는 거죠. 여러분, 당뇨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어떻게 당뇨를 극복했는지 그 3가지 방법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중요했어요. 완치는 없지만 관리하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당뇨는 병이 아니라 생활습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습관이 10년, 20년 쌓이면 당뇨가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을 바꾸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60대 남자가 특히 위험할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퇴직 후 증후군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걷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바로 자고 이렇게 살면 어쨌든 몸을 좀 움직이잖아요. 근데 퇴직 후에는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TV 보고 소파에서 낮잠 자고 밤에 술 한잔하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딱 그랬거든요.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아, 이제 자유다. 그랬죠. 근데 2년 차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당신 배 좀 봐 했는데 저는 농담으로 이게 인격이야 했거든요. 웃기죠? 인격이 아니라 복부 비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당뇨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남자는 건강검진을 잘 안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병원 가자 하면 괜찮아. 나 튼튼해 했죠. 둘째, 남자는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퇴직하면 낮술도 마시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며 매일 마시게 되죠. 셋째, 남자는 운동을 잘 안 합니다. 여자들은 수영이라도 가는데 남자들은 운동은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하죠. 넷째, 남자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풉니다. 화나면 치킨에 소주, 속상하면 족발에 소주, 심심하면 라면에 소주. 완전히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만 먹으면 혈당은 내려갑니다. 근데 평생 약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생활 습관 바꿀래요? 저는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3가지 변화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있으면 무엇을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의사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못 먹는 건 없어요. 대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배고프면 빵 한 봉지 다 먹고, 라면 끓여서 밥까지 말아 먹고,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고, 술을 매일 마시는,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채소를 제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조금만 천천히 씹어서 먹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 이렇게 먹었거든요. 아침에는 라면에 밥 한 공기, 점심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탕수육, 저녁에는 삼겹살에 소주에 밥. 완전 탄수화물 폭탄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지금까지 그렇게 먹어서 당뇨가 온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제 새로운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 방울토마토 몇 개, 김치 조금, 그리고 밥은 반 공기만 먹습니다. 현미밥으로요. 점심에는 무조건 샐러드부터 먹습니다. 양배추, 상추, 오이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닭가슴살 먹고 밥은 역시 반 공기만요. 저녁은 일찍 먹습니다. 6시쯤요. 국이랑 나물 반찬이랑 두부 먹고 밥은 반 공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채소를 10분 동안 천천히 먹습니다. 샐러드나 무침 같은 거요. 그 다음 단백질을 10분 동안 먹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거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죠. 왜 이렇게 먹느냐고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위장에 스펀지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밥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밥을 마지막에 먹는다고? 하면서요. 근데 2주 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배가 덜 고팠습니다. 왜냐면 채소랑 단백질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예전에는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또 배고팠는데 지금은 한 끼 먹으면 4시간에서 5시간은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꼭 지킨 원칙들이 있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밥이야 돌이야? 했는데 먹다 보니 고소하더라고요. 빵, 라면, 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먹었습니다. 금지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과일은 아침에만 먹었습니다. 과일도 당이 높거든요. 아침에 사과 반쪽, 귤 1개 정도만요. 술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마셨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술 끊으니까 혈당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술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살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재미있지. 그럼 다들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하잖아요. 예전엔 과자 먹었는데 지금은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먹습니다. 이게 혈당 안 올리고 배도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난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공복 혈당이 148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78kg에서 74kg으로 줄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식단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딱 2주만 참으세요. 2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면요? 예전 식단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았지? 싶어요. 자, 이제 2번째 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짜증났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66세입니다. 무슨 운동을 합니까? 선생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걷기부터 하세요. 걷기요? 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그게 뭐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퇴직하고 하루에 1000보도 안 걸었거든요. 집에서 화장실 가고, 냉장고 가고, 소파 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하루 6000보 이상은 걸어야 한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했는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걷기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걷기, 7시 반에서 8시까지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돕니다. 약 2000보 정도 나오더라고요. 점심 식사 후 30분 걷기, 12시 반에서 1시까지 동네 공원 한 바퀴 돕니다. 약 2500보요.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 6시 반에서 7시까지 다시 아파트 단지를 돕니다. 약 2000보요. 이렇게 하면 총 6500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귀찮았어요. 에이,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핑계대고 말이죠. 근데 아내가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신 혼자 하면 안 할 거잖아. 나도 운동 필요해. 그래서 둘이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주차에는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했습니다. 2주차에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걷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요즘 매일 걸으시네요? 하더라고요. 3주차에는 안 걸으면 답답했습니다. 몸이 걷기를 원하더라고요. 비 와도 우산 쓰고 나갔어요. 1개월 차에는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운동화 신고 걷는 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확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식후 2시간에 혈당이 200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밥 먹고 30분 걸으니까 식후 혈당이 140에서 150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식후 30분 걷기가 약보다 효과 좋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왜냐면 걸으면 근육이 당을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체중이 한 달에 2kg씩 빠졌습니다. 3개월 만에 6kg 감량했어요. 숙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잠을 못 잤는데 운동하니까 밤에 쓰러지듯 자더라고요. 기분 전환도 됐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되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다 보니 같이 걷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친구가 생긴 거죠. 이제는 운동 안 하면 이상합니다. 비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집에서 제자리 걷기 합니다. TV 보면서 30분 제자리 걸음. 이것도 효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등산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으세요. 하루 30분씩.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 15분, 20분. 이렇게 늘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꼭 식후에 걸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당 측정기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 재보세요. 매일요? 귀찮은데요. 아저씨, 혈당 관리는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를 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 재기. 처음에는 정말 귀찮았어요. 손가락 찌르는 것도 아프고 매일 하는 것도 번거롭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숫자가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제 혈당 측정 이야기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숫자가 왔다 갔다 했어요. 145, 142, 148. 아니, 이게 왜 또 올라가? 하면서 속상했죠. 근데 2주 차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혈당 재봤더니 128이 나온 거예요. 120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내한테 달려갔어요. 여보, 120대 나왔어. 아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좋아? 하더라고요. 좋아. 당연히 좋아. 마치
시험에서 100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재는 게 복권 긁는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얼마 나올까? 어떤 날은 118, 어떤 날은 122.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게임하는 것처럼 재미있더라고요. 이번 주는 평균 120 이하로 만들어야지. 이러면서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혈당 재봤는데 109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진짜야? 손가락 다시 찔러서 한 번 더 재봤어요. 107. 와, 혼자서 소리 질렀습니다. 정상 범위에 처음 들어온 거였어요. 너무 기뻐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어. 아내가 진짜? 축하해. 하면서 같이 기뻐해줬습니다. 그날 밤에는 당뇨 환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치킨 한 조각 먹으면서 자축했어요. 물론 채소 먼저 먹었고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어느 날 점심에 칼국수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식후 2시간 뒤에 혈당 재봤더니 185. 헉! 내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다음 날은 닭가슴살 샐러드 먹고 재봤더니 130. 아, 진짜 음식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내 몸의 반응을 직접 보니까 뭘 먹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라면 먹자 하면 이제는 나 혈당 올라가서 안 돼 하고 거절할 수 있게 됐죠. 3개월 후 병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7.2%에서 5.8%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식단 조절하고 하루에 30분씩 3번 걸었습니다. 그리고 혈당 매일 재면서 관리했어요. 선생님이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약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3가지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1가지만 먹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약 없이 혈당 관리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처럼만 하세요. 여러분, 혈당 측정기 꼭 사세요. 약국 가면 5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당뇨 관리 절반은 끝납니다. 왜냐면 내 몸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냥 막연히 나 건강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꾼 3가지. 첫째, 식단 개선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현미밥, 과일은 아침만, 술은 끊기.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식후 30분 걷기, 하루 3번. 하루 6,000보 이상. 셋째, 혈당 체크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 재기. 뭘 먹었을 때 올라가는지 관찰하기.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화혈색소 7.2%에서 5.8%로 공복 혈당 148에서 100 이하로 체중 78kg에서 72kg으로 약 3가지에서 1가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매일 불안했어요. 내가 언제 합병증 올까? 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자신감 있습니다. 나 잘 관리하고 있어 하면서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관리 안 하면 무서운 거고 관리하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남자분들, 여러분 중 3명 중 1명이 당뇨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미리 예방하면 그 1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채소 먼저 드시고 점심 먹고 30분 걸으시고 약국 가서 혈당 측정기 사세요. 이 3가지만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당뇨 진단받으신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당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뇨 진단받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지금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요즘 젊어 보여. 표정도 밝아지고. 그 말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건강해지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쌓여가면 어느새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당뇨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저도 식단 바꿔보려고요. 아버지가 당뇨인데 이 방법 알려드려야겠어요. 이런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사연의 정원 채널에서는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